자, 이제 요약서 190쪽에 4번 주택조합 보세요. 주택조합. 자, 우리 주택조합. 방금 이번에 그 설립인가 원칙부터 나옵니다. 자, 설립인가를 보시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먼저 받는데,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받는데요, 설립인가권자는 시장은수구청장이 됩니다. 나중에 주택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등록을 한다 그러면 국장 찾아가야 되고요. 일단 만들 때는 시장은수구청장에 간단하게 설립인가 받아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립 신고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존재합니다만, 일단 자, 요게 내 집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 집 마련. 요건 리모델링이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 건설공고 상관없어요. 이 세 조합 다 만들 때는 설립인가를 받는 겁니다. 설립인가를 받아서 만들게 돼요. 셋 다. 설립인가입니다. 그런데 직장조합 중에서만 설립 신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기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은 다른 얘기 없으면 설립인가, 좀 이따 무슨 얘기 하면은 간단한 설립신고, 둘을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설립인가인데. 그래서 우리 거기서도 일단 기억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표시 보시면, 지역과 직장조합의 법적 성격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과 달리 법인이 아니므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됨을 주의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선표시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으로 보므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됨을 주의하라. 지금 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요게 언제부터요? 1월 23일부터 시행된 거잖아. 이미 올해 1월 23일부터. 그 전까지는 요게 없었고요. 요게 이제 새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얘기도 그럼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책엔 없잖아요. 바로 내가 해당 페이지를 찾아봐도 책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역시 요약서를 하는 게 더 낫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요 얘기는 우리 법인 앞에서 세 조합을 놓고 보면은 맨 앞에 나왔던 도시개발조합, 그 다음에 나왔던 정비조합은 성격이 법인이어서,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되는 게 법인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법인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요것만큼은, 리모델링 조합만큼은 법인으로 보겠다라는 말이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전히 이 둘은 법인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법인이 아니고, 이건 법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과 직장에서는 다른 조합과 달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 설립인가나 신고로 성립하는 것이지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면 오히려 틀린 얘기가 돼.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지금 법인이니까 여기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는 등기를 해야 성립하겠네. 그죠? 요렇게 성격이 달라지게 된 거고, 제가 요렇게 바뀐 것은 오히려 잘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셋 중에서도 앞에 개발조합, 정비조합과 비슷한 성격이 요겁니다. 원래 요게 완전히 다른 거지.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가입했어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조합은 누가 가입했어요?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라면 누가 가입합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다 소유자가 가입하는 것들이네.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역시 그쪽 성격과 같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설립인가만 당연히 배우고 있지만 리모델링 조합만큼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설립인가는 당연히 받고 나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이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에서 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설립인가 원칙부터 보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 가지고 오셨고요. 니은번 보시면 이때 니은번 디귿번이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예요. 근데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 서류인데, 제가 이것도 지금 뭐 요약서나오고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네. 5, 6월 달에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보시더라도 여기 구별만 하시면 돼. 구별만. 여기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 서류와 리본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구별만 하시면 돼요. 그 차이점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나중에 이거 5, 6월 달에 해도 제가 될 내용이지만 니은번의 지역과 직장에서는 F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F번이 예를 들어 F번이면 F번 밑줄 거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니은번에서 A부분부터 2번까지는 다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이 셋 다 공통점이고 밑줄 거는 부분이 여기만 있고 다른 데는 없는 차이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F번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전체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여기 필요하다. 이것도 개정되기 전에 그냥 80% 이상 사용권만 확보하면 됐는데 지금은 사용권은 80% 이상 그대로고요. 소유권 자체도 최소 15%는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추가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숫자보다도 이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얘기다?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지 리모델링은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돼. 이 숫자 바뀐 것보다도. 예를 들어 박스에서 디귿번 중에서 F번과 G번은 여기 리모델링에만 나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구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중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그런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묻게 되면 나머지 네 가지는 여기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집어넣고 지금 읽었던 F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게 답이죠. 그건 여기 필요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둘 중에서 새로 주택을 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건 어디예요? 지역과 직장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니까 아까 여기 써놨듯이 새로 건설하려면 새로 건설할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선 땅 구입이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수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단지 내에서 뭐 수직으로 올리든 수평으로 늘리든 기존 단지 내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여기는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해요. 그 차이 때문에 이 F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진 조합이 나중에 대지를 전체 확보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조합의 설립인가 단계에서도 땅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5% 이상만 확보하고 사용권은 80% 이상 갖춰야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나중에 사업 승인 신청할 때는 100% 다 갖춰야 되겠지. 그때 가서는. 지금은 현재라도 이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필요 없잖아. 그 대신 여기는 리모델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래다 뭐 설명 다 하겠네. 결국 5, 6월 달에 해도 되는 부분을. 결국 리모델링에서는 아까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 건 안 된다 그랬죠? 대손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최소 10년이 지나야 돼.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럼 그게 지나야 된다면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그건 어디만 여기만 필요하겠지. 여기처럼 새로 지을 때는 그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디귿번에서도 지번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지번이. 10년,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기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지. 예를 들어 지역과 직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수 있지. 그거를. 제출해서 서류가 아닌 것을 해서. 그리고 결국 다 설명하네. 참 이거 F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귿번의 F번. 원래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그죠? 오늘 어차피 한 시간 정도 모자라서 못 끝낸다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 같네 결국. 참, 안 그래서 오늘 바빠가지고 그냥 막 난리칠 텐데. 아니 F번도 다음에 결의라고 해서 일정한 결의 요건이 있어요. 조합 만들 때 결의 요건. 소유자 기준으로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것도 여러분 여기만 나오지 여기만. 여기는 지금 조합을 내 집 마련해서 지금 만들 때 얘기하든 만들 때 기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조합원 모집할 때도 여기서만 얘기해요.
새로 조합은 모집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기존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 동의를 해야 조합을 만드는지 동의 요건이 필요하죠. 지금 이 동의 요건은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서 개발 조합할 때 일정 동의, 정비법 할 때도 일정 동의 필요했죠. 소유자들이 하니까, 기존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도 필요하네. 그쪽이랑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얘기는 일종의 기존 소유자 중에서 얼마 동의를 해야 되는 얘기, 그 동의를 얘기하는 결의서. 3분의 1 이런 숫자 몰라도. 그리고 땅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몇 년 이상 기존의 것을 지나야 되는지 이런 건 여기서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설립신고 보세요. 디귿번에 설립신고 보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구청장에 신고하라. 직장조합 중에 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신고 대상이 직장조합이 되려면 직장조합 중에서도 반드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오지에서 공공사업 할 때 사람들이 그 오지라서 안 오려고 하니까 오게 만들려고 이 혜택 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택 받기 어렵던 시절에 당신네에게 여기 와서 일하게 되면은 40%를 국가 등이 국민주택 지어서 당신에게 40% 우선 공급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나온 제도라. 오지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직장조합 중에 한 종류지 지역과 리무대행과는 관련이 없어요. 직장조합 중에서도 본인들이 보통은 내 집 마련이니까 건설주체가 되는 게 원칙인 설립인가가 맞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지을 게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본인이 건설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만 가입하니까 건설주체가 아니죠.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건설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격에서는 이게 법인이다라는 거 좀 구별해 두시고 여기 만드는 단계에서는 다른 건 다 설립인가인데 직장만큼은 신고 대상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로.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신고. 이걸 반드시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이건 간단한 신고예요. 요새는 잘 얼마 안 쓰는 건데 하여튼 요거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보세요. 이제 뭐 나중에는 여기서 할 건데 5, 6월 달에 다 완성한다 그랬어요. 4번 여기서 핵심만. 조합원의 수 얘기. 조합원이 몇 명 이상 최소 돼야 되냐. 이 수 얘기도 여기만 있는 얘기야. 지역과 직장에만. 여기는 없어요.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왜 여기만 있느냐? 조합주택을 건설하니까. 자, 여러분, 이거 조합이 짓는 주택이 조합주택이거든요. 조합주택. 일반 주택과 다르죠. 그래서 이 조합주택은 조합책을 지었다 그러면 건설을 했어요. 건설했으면 요거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조합원에게 주고 남은 것을 이제 일반 공급을 하거든요. 일반 공급을 해서 나오는 분양대금 갖고서 이 비용에 충당하면 충당할수록 조합원들이 내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주택 짓는 거 보시면 이제 어느 경우가 더 공급가가 좀 더 싸요? 조합원이 주는 게 싸지. 남는 건 이제 일반 분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설에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하니까 지역과 직장만 적용되지. 리모델링은 건설하지도 않고 공급받지도 않는다니까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인데, 자, 주택건설 이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 앞으로 몇 채를 건설할 예정이다.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반 이상은 돼야 돼. 최소 반 이상은 되면서 그 수가 너무 작아도 안 되기 때문에 20명 이상 이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만 됩니다. 이게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예요. 명색이 조합주택인데 만약에 일반에 주는 것이 더 많다라면 조합주택으로 얘기를 못하죠. 일반주택이라고 봐야지. 보통주택 안 되지. 조합주택이라 적어도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에 주는 것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전체 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 건설 예정세 수의 최소 반 이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반 이상. 그러면 최소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에게 주는 것보다 작지는 않잖아. 최소 반 이상. 그러면서 20명 이상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이 요건은 지역과 직장에 얘기되는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예요.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에서 공급받는. 우리가 앞에서 개발조합의 조합원 수,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 얘기 없어요. 여기처럼 없다니까. 기존 소유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에? 그쪽이랑 비슷하잖아. 이것이.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이랑.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역과 직장조합만 전제로 합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러서 만들어진 때로부터 이제 공사 다 끝내고 사용공사를 받을 때까지 내내 이 기간 동안에 내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설립인가 당시에 사업 예정세를 말하는데 만약에 사업세인가에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된 것만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변경된 세수를 얘기하는 과로수익이 너무 당연하고 하여튼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최소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 최근에도 요것만 알면 맞추는 문제 나왔잖아요.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자격도 보세요. 조합원 자격도 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내 집 마련이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비슷해요. 여기랑 다르지. 하여튼 여기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규정이 나오는데 다 건설공급을 전제로 하느냐 아니냐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조합부터 한번 보세요. 지역조합이 서로 비슷한 지역조합은 누가 자격이 되느냐? 집 없는 사람인데 역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할 때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주택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이죠. 또는 세대원 중에 한 명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가입을 하되 무주택 세대주, 원래는 주택 없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원래 원칙에서 초기부터. 근데 나중에 추가돼서 주택이 있어도 한 채까지 그 주택은 큰 주택은 말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그 주택 한 채까지 가진 사람은 가입할 수 있게 나중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민용인 85 이하의 그런 주택 한 채라면은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주택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오래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 주택이 있는 사람이지만 무주택처럼 취급을 해서 여기 가입할 수 있게 해놓으면 새로 조합세 새거 얻으면 요거 팔면 되니까요. 교체를 위해서 한 채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하는 게 지역조합입니다. 니은번 보시면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특관시군 지역의 6월 이상 거주, 이 6월 이상 거주 요건은 지역에만 있는 얘기예요. 지역에 갓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 적어도 들어온 지 전입신고된 지 6개월 이상은 지나야 된다. 6월 이상 요건은 여기만 붙어 있는 얘기고, 이 디귿번도 이게 여기 올해 추가된 얘기지만 역시 책에는 없을 겁니다. 이것도 없는데 이거는 뭐 있어요. 책에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가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써놨습니다. 자,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조합원도 되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아니면 배우자도 그래. 배우자도. 본인과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배우자를 하더라도 다른 조합의 예를 들어 조합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실상 똑같아. 동안아 이번에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 배우자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뭐. 자, 이번에 직장조합 보시면 위일의 기억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 무주택 85주택 한 채 똑같은 얘기예요. 지역과 직장에서 원칙이 똑같아. 그런데 단 설립 신고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다. 제가 직장은 둘로 나눠보라 그랬잖아요. 설립인가와 설립 신고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에서 같다는 얘기는 보통의 지역 직장조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직장조합 중에서 신고 대상이면 누구만 무주택자만
85의 주택 한 채는 안 되는 게 설립신고죠. 이 설립신고가 옛날에 나온 얘기로서 계속 바뀜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공공오지에서 우리 사업 시행할 때 처음 나왔던 얘기라 옛날처럼 그냥 무주택수지만 가입이 되지. 요새 나중에 85주택 한 채는 나중에 추가된 얘기거든요. 요 둘로 나눠보셔야 되고 다른 얘기 별로 없어요. 3번의 리모델링 보세요.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별도로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한다라고 했죠. 단독주택 소유자는 가입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단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까지 추가로 들어가요. 주택 없는 사람까지. 단독은 없지만. 그래서 기업번의 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 얻어서 지었다?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고 니은번의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는 해당 복리설 소유자도 들어갑니다. 복리설은 공동주택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요것도 함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면은 요 사람도 상가동의 소유자도 같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공동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니은번이 주택법에 따라 한 것을 얘기한다면 디귿번은 건축법에 따라 지은 걸 얘기하죠.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소유자 들어갑니다. 우리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 30세대가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가입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괄호수 얘기도 만약에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다라면 그 시설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건축법에 따라 지었는데 주상복합으로 지었다. 하나의 건물 속에 주거와 상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소유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건축을 통째로 한꺼번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단독주택 소유자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확대가 됐어도 그 정도면 이게 조합원 자격 얘기입니다. 자, 6번 나중에도 되고 7번도 뭐 7번은 해드릴까요? 7번은 여기서 해드릴까? 7번은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원칙은 여기선 안 돼요. 그것도 지역과 직장 조합에서. 자, 동그라미 번에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얘기인데 지역과 직장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또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저번 주 한참 전이죠? 저번 주가 아니지. 2주 전인가요? 정비조합 할 때. 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설립인가 위에 이전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였어요? 내가 지금 잠깐 짝 한 거는 이게 최종 이론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제가 다 강의를 했다고. 그런데 혹시 강의를 했나 안 했나 해서 지금 살짝. 이게 학원마다 진도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설립인가 이후에는 지위전 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새로 소유자가 되면은 거기 토지성 소유가 조합원이 된다는데 새로 저 소유자가 되면은 지위 이전 받는다. 받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는 예외적으로 안 된다.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자는 예외적으로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네. 그러면 제가 얘기했네 그때. 그래서 보통 조합원 지위 이전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수가 함부로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사업성 악화 때문에. 그런데 조합원 지위 이전은 A에게서 B로 B, C, D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A에서 A-로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라 원래 지위 이전 돼요. 개발법은 아예 그런 얘기 없는 게 그런 얘기 없다면 당연히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정비법선 되는 게 원칙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소유자지만 안 된다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이네. 여기서 지역과 직장에서 안 되는 게 원칙이네. 그럼 여기는 역시 된다는 얘기고요. 이쪽이 저쪽과 비슷하지 역시 여기가 확실히 다르네. 그럼 여기서는 왜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지휘전이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 기존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기존 소유자가 됐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휘전이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이건 그것도 아니고 특히 주택법에 나와 있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는 특수 규정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는 것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내 집 마련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내 집 마련 안 하고 자꾸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 집 마련 못한다 하는 것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무엇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를 가진 것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역과 직장조합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지은 조합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니까요. 지역과 직장조합은 지위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거기에 걸려서. 이거는 거기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지휘전이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여기서 안 되는 지역과 직장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역과 직장에서는 거기 걸려서 안 됩니다. 이 특수 규정이에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존재. 이렇게 구조가 그쪽이랑 다른 거예요. 네? 자,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보세요. 다만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을 얻었다. 조합은 추가 모집해도 된다면 추가 모집 승인 얻었으니까 새로 추가 모집 가능하고요. 다음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박스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충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조합에서는 설립인가 받았고 조합원 수가 얼마고 누구로 확정이 됐다면 그 사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교체하지 말고 원칙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나다라마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핵심만 일단 숫자 완성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이미 탈퇴 등으로 인해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이게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50% 미만이 됐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합원 수가 안 되네, 그죠? 50% 이상 충원되도록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이거는 옛날엔 20명 이상에서 20명 미만이 되면 옛날엔 충원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건 충원 안 돼. 최소 요것만 유지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것만 유지하면 돼요. 일단 결론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가번의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도 못 막는다 그랬죠, 그죠? 사망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새로운 조합을 내는 건 당연하고, 이 사망과 비슷하게 나번에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자격 상실도 사망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충원 가능합니다. 가나번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다번 라번이란 말이에요. 다번 라번. 다번은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탈퇴해서 임의를 탈퇴해서 아니면 라번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수가 변경돼서 만약에 변경되면 그 변경된 세대수 기준으로 다시 조합원 수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 둘 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때 이게 그럼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합주택의 성질상. 근데 이거는 옛날에 있다 없어진 거 없잖아. 아무리 찾아봐도 충원사유 이건 없잖아. 그죠? 없습니다. 요거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 요거 헷갈려요, 여러분? 안 헷갈려? 그래도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조합주택 만들 때 지역과 직경조합 만들 때 건설 예정 세수가 뭐 크면 상관없어요. 크면은 요거만 유지하면 이건 당연히 유지가 되거든. 크면은. 근데 작을 때 예를 들어 건설 예정수가 30세대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합원 수는 몇 명이 최소 돼야 돼요? 20명이 돼야 되거든. 50% 이상이 15세대인데 50% 이상 따지면 15명이 되는데 여기다가 20명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20명이 돼야 되거든요. 최소 20명이 돼야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요게 허물어졌다. 요게 허물어져서 몇 명이 줄었을까요? 18명으로 줄었다 한번 볼까요? 2명이 탈퇴해서 18명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반 이상은 충족하죠. 그죠? 근데 요게 허물어졌죠? 그러면 충원이 안 된다는 거지. 최소 요거는 반 이상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게 이제 너무 작을 때 이런 문제 여기서 옛날에는 이때도 충원이 됐거든요. 지금은 요거 유지하니까 충원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요것만 최소 유지하면 돼.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갖춰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없고, 또 마번은 사업 승인 이유라면 충원이 됩니다. 이 주택조합은 지금 사업 주체 입장이잖아. 이 주택조합이 나중에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라면, 사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취득하는 핵심 절차를 이미 통과했다라면은 사업 시행권 땄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자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과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됐다. 변경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업 승인까지 통과할 정도라면 이제 조합원 지위 이익 지키는 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근데 이때도 이렇게 변경할 때 요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변경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 교체 신규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조합원 자격을 배웠는데 약간 무주택들은 85주택 한 채 조합원 자격을 배웠는데 새로 충족되는 자, 충원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갖춰야 돼요. 조합원 자격 없는 자로 충족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을 딸 때 기준 시기가 새로 교체 당시, 충원 당시가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판단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 조합원과 똑같은 자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조합원도 아까 무주택 등을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체되는 자도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상속은 예외죠. 상속은 저절로 받는 것이라 자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상속 지분에 따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유보다도 오히려 동그라미 2번이 판단 시기를 가지고 정답화되는 문제를 더 많이 냈죠. 이거를 최근에.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8번, 9번은 여기서 넘기시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공부해보면 참 이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헷갈리죠. 네? 제가 지금 주택조합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개발조합, 정비조합 얘기할 때 글쎄 들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좀 같이 나와서 한번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응?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이 공법이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조합만 해도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셋 다 한 문제씩 나와요. 셋 다 한 문제씩. 다 중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성격이 같은 것 같고 다른 거 다르고 같은 주택조합 내에서도 여기와 이것이 다르고 예를 들어 이거는 그쪽의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비슷하고 성격부터 막 차이가 나잖아. 이거 하기도 바쁜데 제가 다른 거를 설명하니까 막 여러분들은 더 스트레스 받을지 몰라도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만 알았는데 다른 조합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6월 5, 6월 달에 치마이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그때 5월 셋째 주부터 아마 얘기할 거예요. 5월 셋째 주부터 역시 오후 특강 하는 게 뭐로 할 것이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거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 원래 다른 데서는 보통 5, 6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하루 잡아서 그 5월, 6월 달에는 기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기출 문제 본인이 이렇게 사실 풀어도 되고 하는 건데 저만의 특징은 아니잖아. 기출은 누구나 뭐 어느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공법에서는 그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거 서로 헷갈리는 거 비교표. 아니면 그 전에 체계도가 필요해요. 체계도. 제가 왜 한눈에 예를 들어 정비사업에는 거기에 관련된 거 쭉 사업 이렇게 그려놓고 그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살 붙이는 거 있죠?
그리고 사업마다 이렇게 시행 방법, 시행자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도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체계도라고 해서 또 잡다하게 집어넣으면 체계도 특징이 안 살아나요. 잡다하면 오히려 보기 힘들어. 보기 힘들면 체계도 의미가 없지. 체계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만 넣어놔가지고 요거 아까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이게 한눈에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도 너무 많으면 안 돼. 원래 그거 하루 하는 거야. 그거 하루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는 비교표를 해야 된다고. 비교표. 하나는 체계도, 하나는 비교표. 이게 원래 다른 학원에서는 하루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후에 한 달에만 6회로 걸쳐 하면 이제 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되니까 약간 부족할 수는 있지만 뭐 땡겨서 하면 그것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그건 공부에서 꼭 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6회 중에서 한 3회 정도는 체계도로, 나머지 3회는 비교표로. 체계도는 한 14쪽밖에 안 돼요. 페이지 수라면 14쪽인데 그 안에 핵심 다 들어가 있다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것만 해도 사실 뭐 40점 이상은 나오게끔 만들어진 거지. 거기다가 비교표면 헷갈리신 거 이게 다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용, 사용 4가지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 한눈에 탁 갖다 놓고 이게 다 똑같은데 어디가 왜 차이가 생기는지 갖다. 매도 청구 5가지. 예. 뭐 이행 하여튼 비교할 게 꽤 많아요. 꽤 많아. 조합은 뭐 당연히 뭐 한 2, 3페이지 걸쳐서 이게 다 비교해서 나와 있고.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6월 달에 할 생각이에요. 6월 달에 하는 오후 특강 거기서. 그래서 지금 기초는 뭐 코로나 사태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만 많이 안 들으시는데, 그런데 체계도와 비교 특강하는 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공법만이 가지는 특징이라. 공법에서는 그거를 지금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뒤에 갈수록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상이에요. 내가 제가 기출은 뭐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거 하는 거는 필수라고 봐야 돼. 합격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걸 안 하고 합격생 오시는 분들 중에 그거 안 했는데 나는 합격했어요.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뭐 항상 가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육제 걸쳐하는 게 약간 빠달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제가 원래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료는 아주 항상 특강 자료는 나는 지금 기출은 그 써져 있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전 특강 자료는 항상 짧은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짧지 않고 뭐 늘어진다면 뭐 그게 특강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하루 동안 쉽게 정리해서 나중에 볼 때도 한눈에 쏙쏙 이렇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되지. 핵심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어디 한번 잘 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여튼 그거는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여기서 하여튼 비교하는 거 헷갈리시는 거 거기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채권만 해도 공부가 나오면 4가지 채권이 성격이 둘 이렇게 갖고 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채권에서 한 문제 꼭 나오잖아. 4가지 다 같이 갖다 놓고 이제 왜 이렇게 다 비교 같은 거 갖고 다른 게 왜 달라지는지 그런 거 한꺼번에 이제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금 개정된 거 반영 중이야. 반영 중.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공법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준 거 관련되는 거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자꾸 듣고 뭐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봐도 비교하기가 쉽죠. 공부를 해놔야. 10번을 보시고 194쪽에 10번 보시면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도 여기에만 관련되는 거, 여기에 하는 거. 개발조합, 정비조합 이런 거 없어요. 여기도 없고 기존 소유자 중에서 하는 것은 새로 조합원 모집할 경우 기존 소유자 중에서 얼마 동의를 받아서 조합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과 직장에서만. 모집할 때 항상 지역과 직장에서 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모집할 때 이제 시장 등이 좀 알고 있자. 그래서 모집할 때는 미리 시장 등에 신고하고 모집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단순한 신고보다도 최근 개정으로 좀 더
그 모집할 때 그 요건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하도 지역과 직장 문제가 많아서 10번에 1번 보시면 지역과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역과 직장조합만 전제로 하잖아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새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이 말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7월 24일부터 시행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행도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시험 기준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니까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만 확보하여 시장 수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은 모집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지역과 직장조합에서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는 사용권은 80% 이상 사용권은이었죠. 소유권은 15% 이상이 추가됐지만 소유권 없어도 우리 사용권 말이에요. 사용권만 해도 80% 이상은 돼야 돼요. 요거는 그 전에 조합원 모집할 때 얘기잖아. 최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그 전에 함부로 그냥 아무 능력도 갖추지 않은 자가 모집했다가 조합원들 돈만 내라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사건이 많아서 지금은 함부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지을 확보할 대지의 50%의 사용권은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고하고 모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 모집한 다음에 설립인가는 그 다음에 신청 들어가겠죠? 그때는 50% 갖고 안 되고 거기서 80% 이상까지 더 끌어올리고 15% 이상 소유권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건 그 전에 모집할 때 얘기잖아. 적어도 50% 이상 반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 추가된 요건이에요. 7월부터. 이런 다음에 시장처에 신고하고 모집하라. 옛날에 신고 없을 때는 지역과 직장 조합 모집하는 거 시장 등이 파악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아서 이제는 시장 등이 알고 있겠다 신고하고 공정하게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라.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예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만 공개 모집했는데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자격 상실 아니면 탈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충원하거나 이미 모집했지만 결혼이 생겨서 결혼을 나중에 충원한다라든지 처음부터 미달된 모집원을 재모집할 때니까 이때는 신고 필요 없어요. 처음 모집할 때 신고로 시장 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모집 등을 할 때는 신고는 필요 없고 충원할 때니까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다. 원칙과 예외 잘 보시면 되겠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제도도 새로 도입됐어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새로 도입된 얘기인데 아이고 새로 도입된 것이 5번, 6번까지 있네. 5번, 6번까지 있네요. 있어요. 이 중에 일부만 제가 오르갈 달에 추가할 때 슬쩍 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기본서에는 다 없는 내용이잖아. 이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자꾸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넘겨보셔가지고 그 13번 한번 봐주시죠. 13번 12번도 15번에서도 새로 된 것이 있지만 특히 13번에서 조합의 해상과 관련된 거 이 주택조합을 해산한다는 얘기는 7월 달부터 이게 신설된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라 여기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조합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조합의 해산.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어진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총회의결을 거쳐 해산할지 말지를 반드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꼭 해산하라는 게 아니고 해산할지 말지를 꼭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사업주체로서 사업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인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3년 동안에 아직 사업 승인도 받지 못했다라면 문제 있는 조합이니까 총회를 통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지역과 직장적이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만 특히 지역과 직장에서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계속 사업 승인도 못 받아서 부실한 조합이라 사업 승인도 못 받으면서 계속 시간만 끌면서 조합원들 괴롭히고 막 돈만 더 내라 막 이런 것 때문에 3년 동안 사업 승인 신청 못할 거 못 받았다라면 해산 여부를 꼭 모여서 결정하라. 그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 만들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모집 신고하고 모집하라고 했는데 모집 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못 받은 경우.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 내 사업승인 신청을 사업승인을 못 받을 때고, 요거는 발기인들이 모집하기로 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은 경우, 조합을 못 만든 경우. 이거는 아까 만들어진 조합이 그거 사업 시행권 딸 때고, 요거는 못 만들 때 2년 내 설립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가입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를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조합도 못 만들으니까 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고,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 3년, 2년, 여기 좀 다릅니다. 순서대로라면 2년, 3년이네, 2, 3이네, 그죠? 2, 3이네. 설립인가를 2년 내 받아라, 못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사업 승인은 3년 내 받아야 된다, 못 받았을 때. 순서는 그렇게 되잖아. 책에는 1, 2번 나와 있지만. 자, 이 정도까지는 좀 볼만합니다. 예. 자, 이게 조합의 얘기였어요. 조합의 얘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자, 또 10분 쉬세요.